요새 그 박 실장님 얘기하고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전국을 보고 또 마음을 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좀 하나.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는 예. 공정한 입장에서 작가답게 바라볼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 해석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믿고 저보다는 유시민 작가 말씀을 더 경청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을 푹 주무시더니 정말로 깨어나자마자 이웃 걱정하랴 또 유시민 작가 챙겨주시랴. 아니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는 희망상도 있기 때문에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요. 저는 지금도 소신입니다마는 최대행, 최상목. 예. 최대행을 탄핵하지 말자. 칼집에 넣어놓고 손만 대고 있자. 고발만 하자.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A4 용지 하나짜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당신은 보지 않고 차관한테 주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계엄 전에 국회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집행하지 말고 그리고 계엄군 계엄 그쪽에 지원하는 예. 돈을 만들어라. 이건 중대한 계엄 모의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자기는 주워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이에요. 이건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상목이 차관에게 지시한 거다. 돈 그러나 만들으라고. 최상목 대행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은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에요. 국무원 대의실에서 얘기하다가 비상계엄 얘기를 하니까 단호하게 반대하고 아니되옵니다. 뭐 네, 했다는 거죠. 단호하게 반대하고 또 나와서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비상계엄을 반대한 분은 국무위원 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만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대행이 돼가지고 약속대로 3명을 다 임명했으면은 가장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2명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8인 체제를 만들어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상목 대행을 좀 옹호했는데 지금 하는 일들이 석연치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탄핵을 하자 하는 얘기를 또 의원총회에서도 나왔지만은 사선 이상 중지 그 대표하고 한번 모이셨죠? 회의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나는 탄핵을 해서는 지금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경제 신인도에 최상목 대행을 신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만약 대행까지 탄핵을 했을 때 그 다음이 누구냐? 그다음 이주호인데 이주호는 좀 믿을 수가 없죠. 또 그 다음이 누구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좀 하자 하는데 예. 제가 문매를 맡고 있어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그런데 예. 저는 그 문매나 비난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 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두고 탄핵 그 칼집에서 손을 연지고 있다는 것을 최상목 대행이 알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체포영장 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장 장애물이 경호처예요. 예. 경호처는 저도 5년간 그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개의 경호관들 직업 공무원들이죠. 알죠. 아는데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를 무조건 옹호할 수 없다. 그런데 경호처장과 차장과 박종준 뭐 이런 사람들 예, 경호본부장이 저렇게 가족부장까지 얘기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이걸 좀 제거해 주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최상목이에요. 예. 그리고 경호처의 인사권은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사조치를 하든지 업무 배제를 시켜줬으면은 무난히 체포할 수 있다. 그것을 저는 최상목 대행한테 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아침에 방송 첫 방송이니까 기운이 좋으셔가지고 엄청 길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왜 박지원 실장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간다고들 하느냐 한마디로 가능한 대안 그 다음에 적절한 자극 이를테면 뭐 오동훈 공수처장 보고는 관 가지고 가라 뭐 이런 각오를 좀 불태워주는 그런 말도 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최상 너무 몰지 말고 끝장을 보기보다는 그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압박 전술을 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박지원의 입을 보면 그 다음날 뉴스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뭐 과찬이고요.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어제 공수처장도 국회에 와서 방금 김현정 대표께서 지적한 대로 관을 가지고 가라. 또 다음에 국회 나올 때는 만약 집행 못하면 관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죽어가라 하는 그런 극단적 표현까지 섰습니다마는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수처와 국수본, 경찰의 협력 관계입니다. 공수처가 물론 이 공조본 구성해서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찰 경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체포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공수처장이 국수본 우정수 본부장과 잘 협력해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네. 딱 띄워주면 되죠 뭐. 그런데 또 경찰이 집행하는데도 검사가 뭐 지휘를 해줘야 돼요. 같이 가더라도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고. 철저히 해라 하는데 어제 그러한 얘기를 공수처장도 약속을 했어요. 좀 우월적 지위에 있지 말고 경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목표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경찰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이 우정수 국수본부장이 지금 현재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침착하더라고요 사람. 검찰과 경찰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라. 만약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체포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경찰에 대한 비난도 같이 이제 하는 질타 당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거듭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인사 배제와 함께 업무 배제 등 인사 조치와 함께 경찰과 군도 체포에 협력을 해야지 방해해서는 예, 안 된다. 그리고 특히 군에 대해서는 사병, 의무병 아니에요? 사병이라는 사람들이 헷갈렸는데 만약 그 경우 예. 병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 군이 진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최상목 대행이 좀 집행해주고 국수본부장도 경찰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라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 경찰 특공대 진짜 시위 진압이나 이런 거 최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무술 유단자들 한 10단 되는 사람들 경찰 많잖아요. 그런 특공대 500명 풀면 된다.
그러나 진즉에 그렇게 하셔야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요. 지금 우리 박지원 시장이 말씀하시는 건 심리전, 그러니까 경호처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한 심리전, 그다음에 최상목에 대한 심리전. 최상목도 지금 당장 아니 고발 그렇게 당하니까 다 그렇게 노정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요. 힘만으로 오지 말고. 예.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윤석열, 김건희가 한남동 공관에 있느냐 하는 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보세요.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가장 많이 가본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뭐 합참의장, 국방장관 뭐 전부 다 이 참모총장들 공관이 한남동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예.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다른 곳으로 한남동 내지만은 공관으로 피신할 확률도 높아요. 예. 그것도 어제 이제 우리 법사위에 나온 공수처장한테 오동훈 처장한테 추궁을 하니까 피신할 수 있지 않냐? 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체포영장을 조금 포괄적으로 다시 받으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요구한 게 법사위에서 우리 야당원들이 요구한 게 특히 박은정 의원이 세게 하더라고요. 체포영장을 한남동 공관으로 국한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된다.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렇죠. 장소.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국회가 열리는 2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연장 청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포괄적으로 예, 좀 예. 범위를 넓혀서 집행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예, 예, 예. 제보센터 가동하고 그다음에 일단 한남동 공관 체포영장 발부해서 가서 좀 끌어낼 준비하고 뭐 지금 그 또 일부에서는 이미 예. 한남동 공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도망쳤을 거다. 예. 어떻게 됐든요. 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장을 피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진짜 창피한 일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도망쳤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개연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지도서도 모르고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눈에는 누군가 눈에는 잡힙니다. 그러면은 SNS에 확 퍼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도망쳤다가 하면은 그곳 잡는 데는 더 쉽다. 저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거 큰일 날 소리인데 도망은 안 쳤고 한남동 어딘가에 숨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 만약 도망쳤으면 저 큰일 나는 거죠. 국내 망명이네요. 국내 망명. 근데 진짜 그 외에 JP가 그랬잖아요. 예. 그 일본 말이지만은 바가야로 예. 기타나이. 야 진짜 he's crazy. 바가야로 기타나이. 진짜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한국말로 못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인간 자체가 더럽잖아요. 서울법대를 나오면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계없다는 걸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이라도 깨끗해야죠.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무사의 도가 없어요. 아니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이도 그냥 영장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하고 결국 거기 놀아나는 국민들만 요새 보면 여론조사 보면 한 뭐 과장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좀 뭐 계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전혀 다른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에게 줄 수 없다. 그런 게 강하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개헌론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예. 강찬원 논설위원도 예. 정대철 헌정회장과 인터뷰를 해서 개헌론을 얘기하고 거기에서도 박지원은 지금 이 순간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음모다. 그 스탠스가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예. 12월 3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12월 3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구분돼야 돼요. 예. 이전에는 만약에 저도 이명박 때부터 계속해서 개헌론을 주장했어요. 1년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 예. 이제 예. 그리고 거국 내각도 제안을 했어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말에 현승정 전 고대 총장을 총리로 모셔가지고 거국 내각을 해서 잘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이전에는 윤석열도 퇴진이 아니라 명예롭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제안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12월 3일 계엄. 비상계엄이 친일 쿠데타. 친일 쿠데타가 다음에는 바뀐 거예요. 예. 지금의 대한민국 5,200만 국민과 함께 전 세계가 바라는 것은 첫째, 윤석열 체포. 그래서 세상과 격리되어야 무속 국가가 정리되고 제2의 계엄이 내란이 종식된다. 안정. 안정. 두 번째, 회복이죠. 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이지만은 9인 체제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탄핵 파면을 즉 인용해 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인데 이때 개헌론을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 예. 만약 거국 내각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음모론이다. 그 실체가 어디냐? 권성동 등 국민의힘에서 지금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12월 3일 전에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다가 박살 맞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기왕 저한테 총리를 제안하려면 12월 3일 전에 거국대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한다 했으면 저도 예. 하죠. 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윤석열을 묶어갈 건데 이건 아니에요. 선 탄핵과 대통령 선거 대열에서 우리 박 실장님을 빼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안 넘어가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딱 두 가지다 이거예요. 예. 첫째 탄핵 윤석열 체포. 두 번째 헌재 예. 인용 예. 이것만 거기까지만 있고 보고 가자. 여기에서 개헌론을 얘기하는 것은 음모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전 분열 내지는 뭐 저 노이즈가 될 수 있죠. 예. 자, 그런 점이 이제 우리 박지원 실장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게 만드는 점이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칙을 잘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적절한 자극도 주시고 가능한 대안도 주시고. 아니 그런데 어제 제가 매불쇼에 예. 나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요. 저놈은 좀 음모적으로 왜 최상목을 탄핵 반대하느냐. 우리 당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저한테 문자, 전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나이에 제가 정치 일선에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예. 국민을 위해서 할 얘기를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 옛날 정치한 사람들은 다 개헌론자들이에요. 그 면면이 친구들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유일하게 너희들은 음모를 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 모든 일은 시와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최상목 대도 지금 탄핵은 아니다. 칼집에 넣어놓고 손을 대고 있자. 고발만 해도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상황 정리되면 몇 달 뒤에 최상목 이제 야인되고 나면 법원 검찰 가서 조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유죄될 수도 있고. 제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은 무속에서 벗어나서 예.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그 황당한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더 큰 것은 예. 지금 윤석열은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갔으면은 두 명이 끝나면은 4인 체제가 그렇죠. 되니까 기능이 마비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다렸지만은 그래도 최상목 대행이 두 명을 임명해서 8인 체제가 됐고 만약 4월 말이 가더라도 4월 18일이 가더라도 6인 체제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22일로 나왔더라고요. 예. 마은혁 후보자도 곧 임명돼서 9인 체제가 된다. 그러면 그리고 4월 이후에도 7명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심리를 하고 재판 기일을 정했는데 첫 재판에 윤석열이 출두를 하지 않으면은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재판 기일도 정해져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예. 하니까 다 날짜 그때는 공지했죠. 안 나오더라도 그냥 간다. 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골석 재판을 예, 하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잘하고 있고 또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서 9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꿈 버려라. 지금 현재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자꾸 무속인들 말 듣고 헌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말 듣고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법꾸라지죠. 법꾸라지. 법꾸라지죠. 법꾸라지 용어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렇죠. 우병우가 안 나오니까 예. 법률 미꾸라지다. 예, 예.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법꾸라지 한 거죠. 이 박지원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보이지 않는 야당의 운전자예요. 운전자인데 이 앞에 막 벽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뭐 수렁도 있는데 안 빠지게 조심조심 차를 끌고 지금 일이 되는 쪽으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 강경론도 벽돌이 날라올 수 있고 아니 뭐 그런데 반대론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김어준 다스바이다의 유튜브 다스바이다의 유시민 예. 작가가 출연해가지고 박지원을 높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두 분이 저도 한번 서로 막 이렇게 들어봤어요. 올려주시네. 네, 그래서 야 지금 애도 기간이고 그래서 저도 홍보를 안 했는데 오늘 그 다스베이다의 부분을 제가 거론되는 부분을 좀 예, 올리려고 그래요. 아니, 페이스북에 올리고. 저희도 이 뒤에다가 영상 붙일게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최고령자가 참 후배들한테 미안한데 국정감사 모든 상은 내가 다 휩쓸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 홍보 안 했어요. 오늘 다 올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일이고요. 자, 이렇게 기분 좀 풀어지셨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올해 안에 올해 신년 첫 방송이니까 올해 안에 그래서 윤석열하고 조국 대표하고 서울구치소 운동장에서 만나게 됩니까? 만나죠. 곧 만나죠. 어떻게 해요? 예, 곧 만나요. 그런데 다른 구치소로 갈 수도 있잖아요. 서울구치소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지금 다 서울구치소에 준비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 범털 과거에 이제 노태우, 다녀오셨잖아요. 전두환, 저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범탈, 좀 VIP들 예. 대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이 가능하니까 이미 돼 있을 그나마 거예요. 시설이 좀 낫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근데 독방 쓸 거 아니에요. 독방쓰죠. 근데 이제 그러나 만나려면 과거 예를 보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크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뭐 테이블도 넣어주고 침대도 넣어주고 TV도 넣어주지만은 지금 뭐 일반 조국 대표는 그냥 그 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거 없는? 그냥 감옥에 있지만은 등이 시립다고 하던데 요새 당연하죠. 그러나 윤석열도 가면은 지금 현재 한남동 따뜻하고
시원하고 좋은 침대, 좋은 친구, 맛있는 음식, 폭탄주. 천만의 말이에요. 이제 가면은 다른 것은 뭐 침대도 철침대 놔주고 그런 것은 좀 대우를 해주지만은 식사는 똑같아요. 1,600 칼로리. 아니 칼로리가 아니라 원가가 1,600원. 1,600원. 한 끼에 아니면 한 끼, 하루에? 한 끼에. 한 끼에. 괜찮네요. 근데 사람들 얘기가 윤석열 그 서울구치소 가면,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되면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죠? 간다고 그래요. 그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술을 못 먹게 되면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해행위 올 수 있고 뭐 이 정신착란 뭐 이런 거 온다고 그래요? 아, 자행이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다고 하면 이미 했어요. 그건 또 구치소에 가면은 교도관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예. 또 CCTV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사지를 이렇게 묶어 놓지는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김용, 우려가 있는 사람은 김용현도 하려다가 딱 걸리잖아요. 그 자살 하려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고 술 안 먹으니까 건강 좋아지겠죠. 당뇨 아니, 많이 아니. 심하다는데 갑자기 그렇게 술 끊으면 그 누가 의사 정의원 씨 요새 노년노화로 아주 그 유명한 아산병원 의사가 얘기하는데 알코올을 이 나이 60 이 정도 나이에서 먹는 거는 마시는 거는 면도날로 뇌를 도려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매일 뇌로 면도날로 도려내다가 갑자기 딱 안 먹으면 저는 금단 증상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아, 금단 현상 있죠. 지금이야 뭐 사무실도 안 나가 맨날 술만 먹고 있겠죠. 아, 뭐. 지금은 처먹는 게 술이지 뭐. 망고 땡이지. 술 상대가 경호차 차장인가? 차장. 예, 선 사람. 그 친구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얘놈들 그 사람들은 최소한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서 예. 감옥 가고 연금도 그러니까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런 지금 미래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밑에 부하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경호관들이 그러한 것에 흥분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자기 부인, 자식들도 생각해야지. 아니 국회 범죄자를 어떻게 경호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인데 왜 자꾸 왜 그렇죠. 개인적인 그 부하로 만드는지 그 박종준이라는 사람 참 못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 경찰에 있을 때는 참 괜찮아 했거든요. 예. 평가가 좋았어요. 예. 비록 국민의힘 그쪽 공천 받아서 선거 나갔다 떨어졌죠. 떨어지기는 했지만은 평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도 조금 알고 그런데 완전히 쇠뇌돼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요 처벌 받잖아요.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처벌 받아요. 예. 공무집행 방해로. 그러면은 감옥 살고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의 연금이 자기가 낸 반밖에 안 나와요. 아마 저 정도 되면은 아마 1년 월 한 3,400만 원 나올 건데 그게 150만 원으로 쑥딱 완전히 안 주는 잘리면은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자기가 낸 거니까. 연금은 공무원 연금, 퇴직연금은 자기가 납부하는 게 있고 국가가 해주는 게 있잖아요. 반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받는다 했던 것이 2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쌤통입니다. 예. 쌤통이 아니라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감옥에 살면은 변호사비 그 국가에서 안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 차려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시간 되니까 하나만 더. 2025년의 사진이 두 장이 있다면 한 장은 차기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고 한 장은 감옥에서 윤석열과 조국이 조우했다. 그 천하의 원수끼리 이 둘이 그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만날 수는 있지만은 예.
이 부딪히는, 구치소에서 부딪히는. 교도관들이 부딪히지 않게끔 운동 시간을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지만은 예. 시간이 지나면은 만날 수도 있죠. 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서울구치소 교도관 계시면 이 윤석열 그 체포 이후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우연히 조국 대표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교도관들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안 오나요? 저는 교도관들을 높이 평가해요. 그분들이 꼭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예. 그 구치소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데 일부 예. 나쁜 사람들이 있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천 명의 교도관 중 한두 명이 전체는 하지 않는데 아니, 그런 뭐, 일은 뭐, 없을 거예요. 아니, 목격담이라도 사진이 없으면 목격담이라도 그런 얘기는 이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도관들하고 아주 내가 그래요. 법사위에서도 나는 교정본부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교도관들의 후생 복리에 대해서 권익신장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지만은 거기다 전화해서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이제 조국 대표는 뭐 조만간에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면복권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내년 말이면 나오는 거고 사면복권 되면 덧바이 나오는데 윤석열은 이제부터 사면복권 돼요. 예.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예. 되게 절반 이상 살면은 30% 이상 살면은 법적으로 되지만은 70% 내지 80% 살면은 나와요. 예.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윤석열은 사형이죠. 사형이죠. 사형. 안 그러면 무기징역. 어쨌든. 그런데 내가 어제 이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 예. 그분이 우리 민주당이었다니까요. 알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참. 예. 살아가지고 그리 넘어가더니 박은정 의원하고 싸우는데 또 정청래 위원장이 내란 외환 수괴는 무기 사형 아니면은 무기다 하는데 저는 사형제 폐지 운동하고 법안도 내놨잖아요. 어이구 내가 사형제 폐지 법안 내놨는데 하고 이제 그랬더니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사형이죠. 사형 아니 현행법에 사형이 있으니까 사형을 언도해야죠. 그렇죠. 또 사면 없는 감면 없는 무기고 윤석열이 어떻게 나와요? 내한 외인데 들어가기 전에 잡히기 전에 술이나 많이 잡수세요. 자원 한 알코올 중독자의 체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3년 살아봤잖아요. 그때 처음 들어가서는 한 며칠은 술 안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석양 해가 탁 떨어지는 걸 보면은 얼마나 밖이 그리워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좋은 기자들하고 소폭 마시던 그때는 양조폭탄이었지. 폭탄 좀 마시던 기억이 쭉 납니까? 나면서 목이 간질간질간질. 진짜 술꾼이시네. 그런데 윤석열 혼나봐라. 네가 그런 짓을 혼나봐라. 했으면 더 당해야 돼. 나쁜 사람.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한 번도 지 맘대로 다 하고 살던 사람이라 그런 환경에 가면 자 며칠 뒤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소한 오늘이 수요일 아니에요? 예. 이번 주는 집행돼야 된다. 이게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그만큼 우리 서민 경제 국가 그럼요. 신인도 경제 지금 난리죠. 추락하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압력에 캐나다 트루도 예. 총리가 물러가잖아요. 예.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고 미국 잘 아시지만은 캐나다는 미국 한 개 주하고 똑같습니다. 예. 우편물도 똑같이 보내고 하는데 그 관세 압력에 트루도 총리가 물러가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를 좀 주로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 앞에 죄를 짓는데 국민의 짐. 어떻게 그 뭐 이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진짜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외환 수계를 살려내라고 한남동 공관 앞에 가서 44명이죠? 예. 그분들은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저는 진짜 지난번에 그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을 한겨레 경향이 일면 사진을 넣어서 국민들한테 확 뒤집어 주듯 그 44명의 사진을 어떤 언론이 한번 제대로 보도를 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런 무자비한 경거망동은 없어질 거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한국일보죠? 예. 2차 체포에 가겠다 하는 사람이 9명이에요. 아,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 가겠죠. 예. 가서 죽으라 하세요. 한편으로 계엄을 막아낸 사람 중에 또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190명 중에. 네. 그때 190표 다 계엄 해제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또 돌아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에휴, 자관 이쪽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찢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우리 또 실장님 모시고 실장님이 또 국민의힘 전문 해설가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